네, 안녕하세요. 와인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화이트 와인 4가지를 할 건데, 화이트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3가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리슬링, 이제 소비뇽 블랑, 그 다음에 얘가 샤르도네. 아마 이제 이거 3개가 누가 말하든 빅3라고 보통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보면 4가지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하나를 좀 채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할까 사실 망설이다가, 사실 모스카토는 이제 스위트로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조금 특이한 품종 이렇게 이제 게브라스 트라미너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브라스 트라미너는 사실 플러스 알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3개입니다. 요거 3개를 드셔보시고 어떤 게 내 입맛에 제일 잘 맞더라, 오늘 그것만 딱 결정하시면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슬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생각할 때는 와인보가 본격적으로 소매점을 한 게 보통 이제 2012년부터인데 약 한 13년 동안 와인보 매장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와인이 뭐냐고 손님들이 물어보면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꼽았던 게 보통 요겁니다. 드라이시커 리슬링이고, 요거의 생산 지역은 라인에센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제 라인에센이 어디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통 잘 아시는 모젤이랑 보통 이제 바덴이랑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이제 요쪽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독일 와인의 생산 지역 이제 가장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절대 달지 않습니다. 절대 달지 않고 완전 드라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독일 리슬링을 드시면 어떤 특징이 또 하나가 있냐 그러면 미네랄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으시기 때문에 정말 요런 게 잘 만든 이제 드라이 리슬링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요거는 바로 이제 소비뇽 블랑인데, 요건 뉴질랜드산 소비뇽 블랑입니다. 이걸 왜 추천했냐 그러면, 작년에 저희 와인보 매장에 강정 아나운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니 이제 클라우디 베이를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클라우디 베이는 확실히 맞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우디 베이랑 비슷한 와인을 그렇게 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었는데, 밀어냈던 게 클라우디 베이고, 정말 맛있으니까 얘가 클라우디 베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딱 찍었던 와인이 바로 크레아토리스 소비뇽 블랑.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이제 뉴질랜드스러운 그런 소비뇽 블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얘를 많이 밀고 있고요. 사실 이 와인은 그냥 딱 보시는 순간 알 거예요. 아, 그냥 켄달 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샤르도네다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얘는 이제 정말 미국에서 화이트 와인뿐만이 아니고 와인 붐을 이끈 대표적인 와인이 켄달 잭슨 샤르도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정말 샤르도네 같은 샤르도네예요. 보통 샤르도네라고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폭탄이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먹어보는 순간 와, 정말 달달한 과일의 향이 이 안에 정말 압축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게 있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시는 게 오크의 약간 달달한 느낌. 오크라 그러면 오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카치 캔디, 버터, 아니면 바다 맛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그런 향과 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사람들이 먹었을 때 와, 맛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와인이 요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게브라스 트라미너는 제일 유명한 와인은 당연히 프랑스 알자스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프랑스 알자스 건 좀 비싸다, 이제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프랑스 알자스만큼 충분히 게브라스 트라미너를 잘 표현하고, 그런 향이라든가 아니면 바디감, 요즘에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버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소머스를 가져왔고, 이 품종에 대해서 정말 교과서적인 요런 와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요걸 가지고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6가지 패키지를 구성했는데, 항상 똑같은 구성이라든가 항상 똑같은 순서 이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싫어하시겠지만 약간 학구적, 아카데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슬링이 보통 바디감이 제일 좋고, 그 중간이 소비뇽 블랑, 그리고 이제 제일 강한 게 샤르도네. 그러면 얘가 이제 상중하냐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얘는 하가 맞고, 얘는 중이라기보다는 약간 요쪽으로 좀 간 요런 중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슬링하고 소비뇽 블랑은 약간 바디감이 낮은 쪽, 이제 샤르도네는 바디감이 좀 강한 쪽, 이렇게 돼서 중간에 이렇게 좀 틈이 좀 벌어진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디는 쉽게 말하면 무게감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명을 잘 드리냐 그러면, 물과 이제 우유를 딱 마셨을 때 그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물을 마시면 되게 가볍고, 우유를 마셨을 때는 묵직하고, 이걸 보통 우리가 바디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솔직히 소비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하고 우유는 이게 완전히 물성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오렌지 주스라고 가정을 하고, 보통 델몬트 10%,
델몬트 100%, 콜드, 그리고 이제 직접 간 생과일 주스까지 이렇게 4개가 어찌 보면 다 같은 이제 오렌지 주스가 보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델몬트 10%보다 델몬트 100%가 진하고 100%보다 콜드가 진하고 콜드보다 생과일 주스가 진하다는 거, 우리가 이걸 다 먹어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 바디라 보시면 좋고, 보통 와인에서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진한 것, 바디감이 좋은 거를 조금 더 찾고 그런 와인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약간 슬픈 게 이런 거죠. 이제 델몬트 10%보다 100%가 비싸고 100%보다 콜드가 비싸고 콜드보다 생과일 주스가 비싼 것처럼 이제 와인도 바디가 올라가면 사실 좀 더 비싸질 확률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죠. 두 번째는 산도인데, 리슬링하고 소비뇽 블랑은 화이트 품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산도가 강한 이제 그런 품종으로 잘 알려져 있고, 샤르도네는 물론 생산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산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제 신맛이 강하지 않은 약간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슬링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딱 두 가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꽃향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페트롤 향 또는 휘발유 향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고 좀 안 좋은 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분 좋은 휘발유? 이게 좀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예전에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저희 손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급 휘발유 향이라고 말을 해라. 왜냐하면 이제 고급 휘발유를 넣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모를 거다. 그리고 왠지 좋을 거다. 상상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휘발유 향은 맞는데 뭔가 좀 기분 좋은 휘발유 향?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향이 보통 리슬링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소비뇽 블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라 보시면 돼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풀 허브 같은 뭔가 약간 이제 상큼함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일인데 레몬이나 아니면 이제 라임 같이 딱 먹었을 때 뭔가 신맛이 되게 강한, 보통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트러스 향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신맛이 팍 강한 그런 과일의 느낌, 그게 바로 소비뇽 블랑의 또 특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샤르도네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과일 폭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향이 나냐면 파인애플이라든가 이제 망고라든가 이제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의 달달한 향부터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살구 같은 약간 이제 온대 과일의 부드러운 향까지, 이런 스펙트럼을 다 가진 게 이제 샤르도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한국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슬링의 키워드는 플로럴, 소비뇽 블랑의 키워드는 허브향, 샤르도네의 키워드는 과일 폭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슬링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는 그래도 독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제일 유명하고, 뭐 독일에만 나오냐 그게 아니고 독일 근처 약간 이제 북유럽 지역, 사실 그쪽에도 많이 재배되고,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호주 같은 데서도 사실은 많이 재배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나라는 독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비뇽 블랑의 원래 원산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맞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소비뇽 블랑이 어디냐 그러면 보통 이제 뉴질랜드죠. 뉴질랜드만의 짜릿짜릿한 허브향, 그 다음에 신맛이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어쨌든 소비뇽 블랑의 1번지는 뉴질랜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샤르도네는 이 와인의 원산지가 원래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가 맞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가 되게 유명하고 좋은 데가 맞죠. 근데 그거랑 사실은 거의 동급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데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샤르도네는 프랑스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프랑스와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많이 재배하고 좋은 생산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샤르도네는 전 세계 모든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을 재배하는 나라 중에서 샤르도네를 재배 안 하는 나라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볼 것 같고, 아마 한국의 누군가도 분명히 지금 샤르도네를 재배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분명히 어떤 분은 밀주를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어찌 보면 정말 대중적인 품종이 샤르도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품종은 게브라스 트라미너입니다. 요게 세 가지의 플러스 알파라고 말하는 바로 그 품종이고, 게브라스 트라미너 잘 보시면 여기에 땡땡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요런 거를 보면 아, 이거는 독일이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품종의 원산지는 프랑스 알자스가 맞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알자스가 되게 유명한 지방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 알자스 말고 조금 특이하게 스페인 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알자스도 물론 요 이제 게브라스 트라미너의 특징을 잘 표현하겠지만, 스페인에서 나오는 게브라스 트라미너가 정말 게브라스 트라미너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요런 와인도 있다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게브라스 트라미너는 사실 조금 특이한 품종입니다. 글라스에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향을 딱 한번 맡아보시면
이거 되게 달겠네 이렇게 생각 드시는데 딱 먹어보면 하나도 안 답니다. 대표적인 향과 맛이 다른 품종 또는 뒤통수를 치는 품종 이렇게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게브르스트라미너는 어떤 특징이 또 있냐 그러면 얘는 바디감이 가장 좋은 화이트 품종 중에 하나가 게브르스트라미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산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좋아할 만한 품종이죠. 왜냐하면 안 시고 진한 와인이 맞으니까. 근데 약간 낯선 게 뭐냐 그러면 마셔보면 뭔가 너무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제 스파이시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제 이국적인 향인데 이 와인에서 가장 이제 잘 느껴지는 향이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리치 향이라 그러는데 좀 고급 중국집에 가면 나오는 하얀색 디저트 있잖아요. 딱 그 향인데 게브르스트라미너의 이제 향을 딱 맡아보시면 리치 향이구나 이렇게 딱 떠올리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블라인드 테이스팅 같은 거 할 때 화이트면서 리치 향이 나면 이건 무조건 게브르스트라미너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전에 소믈리에 클래스 할 때 그렇게 이제 주입식 교육 이런 것도 사실 많이 할 정도로 리치향 이꼴 게브르스트라미너 그렇게 보셔도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게브르스트라미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 장점, 단점 하여튼 모르겠는데 댓글을 말씀드리면 게브르스트라미너는 향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키스를 부르는 와인 사실 이런 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 게브르스트라미너 한 잔씩 하고 키스하세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머스 와인도 예전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마 키스를 부르는 와인 한번 그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 와인이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엄청 다르죠. 리슬링의 특징은 산도가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랄에 가벼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산도가 낮고 무겁고 향은 강한데 사실은 이제 플로랄보다는 뭔가 약간 진한 그 열대 과일 같은 그런 리치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이거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완전 이렇게라 그래야 되나? 완전 진짜 180도 다른 상극 같은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 이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독일 아니면 이제 알자스의 약간 전통 병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약간 얇고 좀 긴 이런 것들이 있죠. 독일 와인이 원래 달아요. 근데 단데 그게 약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독일과 사실은 거의 같이 붙어 있는 데가 바로 이제 프랑스의 알자스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같은 데인데 근데 보면 알자스에서 나오는 리슬링은 되게 드라이하고요. 독일에서 나오는 리슬링은 보통 이제 스윗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알자스는 기후가 좋아가지고 알자스에서 나오는 리슬링을 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만들었을 때는 얘가 이제 당도가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도를 가지고 발효를 했을 때 확실한 알코올 도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화이트 와인 같은 화이트 와인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드라이 와인을 만들어도 되게 좋은 이제 드라이 와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알자스에는 이제 드라이 와인을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독일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리슬링 포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드라이 와인을 만들면 포도 당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약간 좀 닝닝한 와인이 돼버리고 알코올 도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드라이 와인이 가져야 되는 알코올 도수보다 약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스위트 와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웃긴 게 프랑스 포도는 달기 때문에 드라이로 만들고 독일 포도는 안 달기 때문에 스위트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됐잖아요. 독일도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그런 포도를 가지고 드라이 와인을 만들어도 이제 넘어가는 수준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독일에도 이제 스위트 와인보다 드라이 와인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와인은 정말 와인보에서 가지고 있는 화이트 와인 카테고리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대표적인 와인 한 10몇 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팔았던 와인이 바로 요 드라이시커 리슬링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적어 놓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독일어로 트로켄이 드라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도 사실은 단맛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창피하지만 전 세계 주요 와인 생산지 중에서 제가 공부를 안 한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독일이에요. 독일 와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솔직히 약간 자신이 없고 얼버무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강의 같은 걸 막 나갔는데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트로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손님들한테 따라주면서 이건 한 잔의 꿀물 같은 와인입니다 해가지고 딱 따라줬거든요. 손님들의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 손님들이 안 단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요 이래가지고 딱 먹어보니까 안 단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끝냈는데 근데 트로켄이란 단어가 이게 드라이란 것만 사실은 제가 알았어도 생피를 안 당했을 텐데 그때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역시 무식한 놈이 용감하구나. 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리슬링 숙성이요? 실제로 리슬링은 많이 숙성하는 와인은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리슬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플로랄이라 그랬잖아요. 꽃향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숙성을 시키면 이 향 자체가 계속 없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슬링은 뭐 정말 비싼 요런 이제 몇 가지 외에는 실제로 빨리빨리 드시는 게 사실은 좀 더 맞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 소비뇽 블랑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하나를 딱 꼽아라 그러면 클라우디 베이인 것 같아요. 근데 클라우디 베이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떴냐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떴다 뭐 사실 그런 거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되게 떴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디 베이 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딱 먹었을 때 뭔가 정말 그 짜릿짜릿한 그런 산도, 그리고 풀을 딱 잘랐을 때 나는 그런 향, 그 다음에 허브 향, 이런 게 사실 보면 좀 자극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추종할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정신줄을 놓는다 싶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팬층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되게 유명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 와인이 유명해진 거는 사실 보면 다 클라우디 베이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뭐 꼭 샤르도네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포도가 다 똑같고 이제 레드, 화이트가 다 똑같은데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생산 지역이 과연 더운 곳이냐 아니면 서늘한 곳이냐, 딱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 샤블린 어디냐 그러면 사실 프랑스에서도 약간 서늘한 곳이에요. 부르고뉴 중에서도 가장 북쪽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샤르도네는 일단 당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 산도가 되게 높고,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뭔가 짜릿짜릿한 같은, 보통 우리가 이제 크리스피하다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쓸 정도로 입에서 뭔가 바삭바삭함 아니면 약간 산도라든가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가벼운 와인들이 만들어지고, 캘리포니아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캘리포니아 그러면 엄청 더운 지역, 보통 따뜻한 지역, 해변가에서 뛰어다니는 막 그런 거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되게 더운 곳이겠죠. 그런 곳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이제 와인을 만들면 일단 달아지고 진해지고, 향이라고 해도 어떤 향이 나냐 그러면 열대 과일 같은 달달한 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었을 때 되게 이제 알코올 도수도 높고 그래서 강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 제일 특징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슬링은 딱 하나로 꼽으면 그런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산도와 아로마를 가진 화이트 와인. 소비뇽 블랑은 그냥 유쾌, 상쾌, 통쾌한 와인?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르도네는 감히 말하지만 화이트 와인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진 품종.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품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브라스트라미너는 되게 낯선 좀 이국적인 그런 맛과 향을 가진 와인인데 그만큼 참 개성있고 재미있는 화이트 와인이 아닌가, 플러스 알파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와인이 게브라스트라미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와인 그냥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어떤 분은 요걸 이제 한 방에 내가 다 해놓게 이제 비교 테이스팅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마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하나씩 마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요게 요 품종에 대해서 정말 전형적인 교과서다. 한번 그거는 저희를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품종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성비 좋은 와인을 요 안에 담았으니까 한번 편하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